자, 수업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수업하기 전에 시험은요, 초등부 때는 시험을 두 종류로 보면 되는데, 정기평가랑 또 뭐를 봤지? 단원평가 봤죠? 단원평가는 똑같이 봐요. 정기평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니? 그날 진도 나간 거에 한해서. 정기평가는 따로 없어. 그냥 단원평가만 있어요. 단원평가는 똑같이 하고, 대신 뭐가 있냐면, 쪽지 시험을 봐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갔잖아. 그거에 해당하는 쪽지 시험을 그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쪽지 시험은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뽑아서 낼 거예요. 그래서 숙제 잘 해먹고 잘 고쳤으면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개수는 다 해서 문제 그만 풀 수 있게끔 10분 내외로 풀 수 있게끔 그냥 공부 복습 잘 했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내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알았죠? 알겠죠? 자, 그러면 책 한번 펴보자. 그 진도를 나가는 거는 원래 계셨던 선생님하고 똑같이 나갈 거예요. 선생님도 센 먼저 나가고 그림으로 복습하는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센만 피시면 돼요. 센을 한번 펴보자.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별 얘기 없으면은 매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시험 보면은 니네 항상 정기평가 같은 것도 시험지 항상 PRT에 잘 넣어놨지. 쪽지 시험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오답 노트 쓰고 같이 PRT에다 다 넣어놔야 돼, 이쁘게. 알겠죠? 자, 정리는 뭐 잘 하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위치관계인데요. 일단 앞 단원에서 했던 게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해서 점, 선, 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점, 선, 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좀 생소한 내용도 있고 꼭 저런 걸 공부해야 돼? 라고 싶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도 있고 해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돼. 자,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도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 직전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불편한 요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그 앞전반 애들도 다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이거를 이따가 내가 막 평면이라고 할 거야. 평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파란색 네모 보이죠? 그거를 평면을 책에 그려져 있는 거 말고 실제로 아무래도 니네가 눈으로 보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이런 도구를 좀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 말고 두 개 그려가지고 하고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직선이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죠? 자, 얘는 뭐다? 직선. 얘는 평면이에요, 앞으로. 알겠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와있다. 자,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인데요. 자, 일단 점이 뭔지 직선이 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기호도 다 공부했지. 반직선, 직선 이런 거 선분 다 공부했죠. 자,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어. 얘는 직선이죠. 직선인데 점이 어떻게 있냐면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점이 첫 번째는 이렇게 직선하고 점하고 안 만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점이 직선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잘 들어. 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2번처럼 직선에 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자, 그리고 우리 개념 공부에서 알겠지만 선분, 직선은 뭐의 모임이에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인 거지. 아, 이렇게 수업 안 들었니? 어떻게 들었어? 자, 직선이 뭐야 그러면? 헐. 그렇죠. 그런데 자, 그것보다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직선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선을 쫙 그렸잖아. 이거를 현미경으로 아주 고배울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은 얘가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있는 애들이야. 이 점들을 촘촘하게 나열하면은 우리 눈에는 직선처럼 하나의 선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잘 들어. 이 점이 직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야. 어쨌든 직선에 포함이 되어 있어, 점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 잘 봐. 야, 우리 한글 다 알잖아. 위에 있다야.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에서 위에는 뭐예요? 어떤 물체가 있어. 그 위에 얘가 둥둥 떠다녀. 그럼 이 볼펜은 책받침 위에 떠 있는 거니까 위에 있다라고 설명하지. 맞아요? 그러면 뭐가 안 맞지 않냐? 이 점은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잘 들어봐. 한글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위에 있는 건 사실 얘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얘지. 왜? 직선 위에 점이 있잖아. 이게 처음에 니네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잡고 넘어가요.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수학자들이 정한 약속이라서, 이거는 왜 이거를 위에 있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위에 있다고 해요? 라고 물으면은 나는 대답을 못 해줘요. 그냥 정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알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다는 얘기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앞으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위에 있다가 뭐라고요?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보자. 위에 있다라는 게 수학적으로는 포함된 거다? 그러면 얘는 그냥 한글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위에 있는 건데 수학자들이 바라봤을 땐 얘는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자,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이 점은 직선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따로 놀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에 있지 않다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좀 반대로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근데 나중에 니네가 많이 공부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자, 처음이니까 좀 구분을 지어 드린 거야.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했지? 점하고 직선은 위치 관계가 위에 있지 않을 때랑 위에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좀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은 포함이 안 될 때, 포함이 될 때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를 니네가 몰랐다고 치자. 근데 이렇게 있는 경우랑 이렇게 있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저거 왜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점하고 직선이 딱 있는데 없겠지. 포함될 때랑 포함 안 될 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점과 평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직선 대신에 평면이야. 자, 내가 이걸 활용하겠다 그랬잖아. 자, 이분은 평면이세요. 자, 그리고 점을 대신할 거를, 자, 10원짜리 동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평면이 이렇게 있어.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위치 관계가 뭐가 있을까? 얘는 동전이지만 미세하게 평면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평면하고 점이 있으면 얘랑 똑같다? 자, 책받침 위에 이렇게 점이 위에 둥 떠 있어. 그럼 잘 들어. 위치상으로는 위에 있는 거지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건 수학에서는 포함되어 있을 때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포함되어 있니? 평면에? 안 돼 있죠. 그 말은 얘는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줘요. 헷갈리지 처음이니까? 위에 있어. 맞아, 위에 있는 거야. 위치가. 포지션이 위에 있는 포지션이야. 근데 수학자들은 위에 있다고 안 해.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거 말고 아까 점이 직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도 탁 내리면 포함됐네. 얘는. 자, 그럼 잘 들어. 그리고 직선이요. 선분이나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직선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질문? 직선을 되게 많은 직선을 막 무수히 포겠어. 무수히 포개면 걔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평면이야. 그래서 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선분들이 합쳐져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기계 갖다가 막 이렇게 슬라이스로 자르면은 되게 이렇게 미세하게 가나다란 실처럼 나오겠지. 그거 하나를 직선 또는 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다시 본드로 합쳐서 붙이면 얘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평면은 선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 자, 그럼 과정이 있죠? 점이 모여서 선분, 선분이 모여서 평면. 언더스탠드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10원짜리 사라졌네. 점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위에 있다가 아니라 위에 있지 않은 경우와 위에 있는 경우. 다 해석하면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자,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할게. 그 다음에는 점이 빠졌어. 그 다음에는 평면하고 이번엔 직선이에요. 자, 이분이 직선이세요. 자, 그래서 평면 하나랑 직선 하나가 아니라 직선 두 개. 직선 두 개랑. 자, 직선 두 개 쓸 거야. 이 위치 관계를 할 건데, 자, 잘 들어야 돼. 거기 가운데 있는 게 제목이 평면에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몇 차원 세상이에요? 3차원 세상이죠. 그런 건 알지? 3D 이런 거 있잖아. 어?
3차원 세상이라는 거냐. 근데 평면은 굳이 따지면 2차원이야. 그 말은 평면은 부피가 없어요. 자, 이거 내가 그냥 평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얘 사실 부피가 있어 없어? 있는 애지. 자, 부피가 있는 애는 저울에다가 탁 올리면은 그람 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물론 얘는 너무 가벼우니까 미세하지만 조금은 올라간단 말이야. 그 말은 얘는 부피가 있는 애야. 그 얘는 공간을 갖고 있는 애야. 근데 공간이 있는 애들은 부피가 있지만 공간이 없는 애들은 부피도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평면이라는 거는 수학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학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적에서는 평면이라는 2차원적인 요소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모든 물체는 공간이 있거든요. 부피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학적 이론이니까 그냥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평평하면은 평면이다 라고만 생각해. 알겠죠? 그냥 개념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럼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면을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딱 있어. 이렇게 평면이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직선이 어떤 위치관계를 가질까라고 했을 때, 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평면은 공간이 없다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뭐가 있어? 공간이 존재하죠. 그거는 평면에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평면일 때는 직선이 여기에 온도 붙인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기만 합니다.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할 공간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부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붕 떠 있는 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이렇게 놓고 나서 직선이 어떻게 위치할까를 생각을 하면은, 자, 일단 제일 만만한 거 뭘까요? 직선하고 직선끼리는 평면상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길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떠서 해보자. 평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두 직선이 있는데 걔네가 포개져 있어. 잘 들어. 내가 지금 처음에 한 거는 교점이 몇 개가 있죠? 한 개가 있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한 몸처럼 됐어.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지. 그럼 얘는 교점 하나였다?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 여러 개가 정답이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일 때랑 여러 개일 때가 일단 있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교점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 자, 평행하다는 단어 알아봐요. 알아요, 몰라요? 평행이라는 거 알죠? 평행의 뜻이 뭐였지? 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평행이 뭘까요? 직선이나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안 만나는 게 평행이라고. 맞아.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면에 두 직선이 있어. 근데 걔네가 딱 배치가 되는데 직선은 양옆으로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애잖아. 근데 계속 뻗어나가는데 얘네 두 개가 안 만나. 그때는 둘은 평행하다 그래.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교점은 지금 평행할 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관계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자, 아까는 두 가지였잖아. 얘도 두 가지였잖아. 근데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두 직선일 때는 세 가지야.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교점의 개수로 판단을 하는 거야. 교점이 한 개, 되게 많아, 없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교점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 자, 다시 교점이 한 개일 때, 교점이 되게 많을 때, 무수히 많을 때, 엄청나게 많을 때, 그리고 교점이 평행해서 있다 없다? 없을 때. 그래서 한 평면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자, 요 개념은 되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자, 얘네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애들이라거나 얘도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렇게 됐을 때 교점이 한 개일 때, 무수히 많을 때 떨어져 있어서 평행이 돼 있어서 교점이 안 생길 때 총 세 가지까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공간 한번 그냥 바로 해봅시다. 공간은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간은 부피가 있는 3차원적인 거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아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뭐였냐? 야, 이거 아까 내가 평면에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엔 해도 돼. 그래서 공간이 좀 헷갈려. 근데 잘 들어봐.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뭐 얘기했어? 한 평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게 하나일 때가 있을 수 있고, 무수히 많을 때가 있을 수 있고, 평행할 때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근데 그게 지금 내가 니네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서 말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옮겨서 하면은, 보이려나? 보여, 여기? 보이지? 그래서 교점이 하나일 때, 무수히 많을 때, 평행할 때 세 가지야. 근데 공간이면은 들어 올려도 돼요. 잘 들어?
들어 올렸는데 공간일 때는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공간이야. 공간일 때는 요 물체들이 집안대로 막 움직여도 되거든. 그러면 방금 말한 교점이 한 개일 때, 무수히 많을 때, 아예 안 만날 때 제외하고 특이한 게 하나가 생겨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꼬인 위치라고 불러요. 앱에 꼬였대. 뜻이 그거야. 자, 꼬인 위치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평행이라는 게 아까 니네가 뭐라 그랬어? 직선이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 근데 교점이 안 생기면 평행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한 평면에서 많이 존재해. 그래서 한 평면에 아까 내가 평행한 위치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공간에서도 평행하게 되기는 하거든. 근데 꼬인 위치는 뭐냐면 평행하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잘 들어. 이렇게 지금 내가 이게 교점이 안 생기니까 평행하게 본 거다. 교점이 안 생긴다. 쭉 뻗어나가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직선이요. 좌우로 뻗어나가게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애지. 얘도 양옆으로 좌우로 뻗어나가는 애지. 그거를 평행하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공간에서는 얘네들이 막 움직여도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이렇게 틀어볼게.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교점 생겨야 하거든요. 안 생기죠. 자, 근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평행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평행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건 평행이 아니에요. 애들이 처음 공부할 때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교점이 안 생기면 평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는 평행이 아니에요. 자, 평행을 뭘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좌우로 뻗어나가고 좌우로 뻗어나갔을 때 얘네들은 평행한 거야. 교점이 안 생겼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좌우로 뻗어나가는 거 맞는데 얘는 좌우가 아니라 좌우가 아니라 자, 이렇게 앞뒤로 뻗어나가는 데잖아. 그럼 얘랑 뻗어나가는 방향이 어때?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교점은 안 생겼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재정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평행한 거 맞는데 얘도 교점 안 생기는데 평행한 거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개념을 나눴냐면 뻗어나가는 방향이 같아. 근데 교점이 없어. 그럼 평행. 자, 다시 뭐라고요? 평행한 거는 뻗어나가는 방향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서 교점이 안 생기면 평행이야. 근데 뻗어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달라. 근데 교점이 안 생겨. 그럴 때는 새로운 단어 꼬인 위치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어요. 알겠어요? 자, 새로운 거 배웠지? 꼬인 위치라는 게 이제부터 자주 나와.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꼬인 위치를 많이 틀려야 돼. 평행이랑 헷갈려가지고. 알겠어요? 뻗어나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면 뭐다? 그리고 교점까지 안 생기면 꼬인 위치라고 한다는 거.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하나 생략한 게 있는데 우리 평면 중에서 보면은요, 그 책에 써있거든. 그 평면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라. 평면이 아까 내가 뭐가 만나서 생긴다고 했죠? 무수히 많은 성분들이 쌓여가지고 평면이 방금 지운 거 평면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 평면을 만들고 싶어. 그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평면이 하나가 만들어질까에 대해 생각을 하자는 건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 평면 하나를 만들 거야. 근데 여기에 점이 두 개가 찍혀있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게끔 하는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까? 고민해볼까요? 여러 개가 생길까? 하나가 생길까? 여러 개일까? 이 두 점을 지나게끔 하는 평면이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다? 왜일까요? 잘 들어. 자, 내가 여기다 뭐 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 직선이지. 직선 양 끝에 점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 부분, 흰색 부분 있죠? 요걸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흰색 부분도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얘가 평면이라고 했죠. 요렇게 딱 있으면은 두 점 딱 머금고 있지.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 이거 맞아. 근데 하나가 아니야. 왜? 이렇게 되면 얘도 두 점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이렇게 돼도 지나죠. 심지어 이렇게 돼도 지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딱 해봤더니 지금 실험으로 바로 하잖아. 실험을 해봤더니 평면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쉽게 생각하면 뭐야?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을 이거를 회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빽빽빽빽 돌리면 그게 모두 다 뭐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들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야? 점이 두 개만 있으면 무수히 많은 평면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지. 우리가 원하는 건 평면에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두 개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평면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점을 하나를 더 찍었어요. 자, 그럼 평면이 이번에 하나가 될까? 왜? 아까 왜 여러 개가 생겼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왜 여러 개가 생겼죠? 뺑뺑뺑 돌아가는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서 그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점 하나를 추가적으로 탁 고정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못 돌아가지. 왜? 점이 이미 여기 있다? 근데 얘가 평면이 돌아가 버리면 평면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점은 여기 붕 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점과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자동적으로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점을 하나 딱 픽스를 해. 두 점이 입장에서 하나 더. 그래서 세 점이 있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세 점이 있게 되면은 얘가 무조건 평면이 하나밖에 안 생기겠지. 돌아가는 거 자체가 배제되는 거죠. 안 생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나왔다.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건 세 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 자, 이것도 문제가 있어. 공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세 점만 있으면은 한 평면 하나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아니다. 왜일까요? 자, 이런 거 하나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책에 있는 거 보고 한 평면으로 결정된 조건은 뭐뭐뭐뭐입니다. 외웠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수학 공부 못하는 거야. 과정을 알고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왜 안 된다고? 돌아가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세 점이 존재하는데 그냥 세 점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자, 아까 말했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 끝에 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거 위에 있는 거 세 번째 점이 똑같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한 직선 위에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돼? 아까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뺑뺑뺑 도는 것 때문에 안 됐잖아. 딱 평면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때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도 되죠. 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세 점을 머금고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 갖고 있지. 이렇게 있어도 갖고 있지. 이렇게 있어도 갖고 있지. 무슨 문제점이 생겼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안 되네.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말했었던 대로 세 점이 있긴 한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게 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요 멘트가 중요해요. 세 점이 존재하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해했어? 자, 이제는 외우는 거야. 외우는데 요것만 외우면 안 돼. 알았어? 왜 안 됐지? 돌아가서 평면이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더 찍었는데 그 점이 또 한 직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과정을 외워야 된다. 알겠죠? 이 과정을 니네가 외워야 뒤에 어려운 거 풀 때 혼동을 안 한다.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과만 외워서, 공식만 외워서, 과정을 생략을 하기 때문에. 알겠지? 너네들은 공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과정을 반드시 알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니네들은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 그럼 니네 눈에는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알겠죠? 다시 얘가 무슨 문제점이 생겼어? 돌아가는 것 때문에 평면이 여러 개가 생기는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더 찍었는데 그게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과까지 꼭 외워야 돼. 알겠어요? 자, 하나 찾았다? 또 있다? 그 다음에 뭐 있냐? 자, 점 3개를 찍었었잖아. 이번엔 이것도 된다? 평면이 이렇게 있어. 자, 원하는 건 우리 똑같아. 한 평면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평면만 있고 싶어가지고 자, 직선 하나를 설정했다. 일단 평면을 배치했어. 근데 자, 아까 같은 문제점이 또 생긴다는 거 알겠니? 이 직선을 회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평면이 이 직선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절대로 안 되지. 그래서 보완한 거야. 자, 이것도 과정을 중요시하니까 직선 하나만 딱 배치하면은 평면이 하나야, 아니야? 아니야. 무수히 많은 평면이.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점 하나 찍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점 하나를 찍어요.
기존에 있었던 그림에서 아무데나 점 하나 찍어.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 내가 아까 이 점을 한 직선 위에 있게끔 이런 데다 찍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점을 하나 새로 찍는데 이 직선 위에 있게끔 점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되고 위에 있지 않게끔 점을 찍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외우는데 니네 눈에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돌아가서 무수히 많이 생긴다. 자, 별로 안 어렵지 사실. 근데 애들이 이걸 안 해. 안 하니까 애들이 혼동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할 수 있지 우리. 자,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한 직선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점을 내가 어디다 찍어야 돼? 직선 위에 찍으면 안 되는 거지? 한 직선 플러스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물론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이루시면 되겠죠. 말은 그냥 설명하느라 쓴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도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별거만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그림에서 하나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안 된다는 건 얘기했다? 아까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찍었죠? 이번엔 점 말고 직선을 배치해봤어. 자, 그럼 이미 직선 이미 저기 하나 있어.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배치하면 또 하나의 평면이 될까? 아까 교점이 하나 생길 때 있었죠, 평면에서. 이렇게 그리면 평면 하나 되지 않겠냐? 왜일까요? 자, 이 그림이나 문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평면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는 거였다? 근데 직선이 이미 하나가 있는데 다른 직선이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생기게끔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 직선을 머금고 있는 평면은 무조건 요거 하나밖에 안 생기겠지. 자, 질문.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죠. 직선이 하나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돌아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게끔 직선 두 개를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냐? 자, 교점이 하나가 생겨. 교점 하나인 자, 한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배치를 하게 되면 평면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 책에 써 있어요, 이거는. 자, 책에 없는 그림이 요거밖에 없잖아. 사실 요것만 같이 첨부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교점 생기는 게 잘 들어. 교점 생기는 게 하나 생길 때, 무수히 많을 때, 되게 많을 때, 그리고 평행할 때, 교점이 없을 때. 이 세 가지였잖아. 질문. 무수히 많을 때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되죠. 왜? 이때는 두 직선이 하나처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문제점이 생기지. 근데 얘는 안 돼. 그럼 하나 남은 거 뭐 있어? 평행할 때. 자, 평행할 때는 똑같이. 자,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평면이 하나가 있는데, 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걔랑 이번에는 교점이 안 생겨. 평행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걔도 평면이 무조건 몇 개야? 하나야. 이유는 간단하죠?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으면 이번엔 얘가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죠? 그래서 얘도 평면이 하나밖에 결정이 안 돼. 자, 뭐라고 쓰면 돼? 아까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었고 얘는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나 다 연관성이 있어. 얘는 직선이라고 돼 있고 이거 다 지워버리고 끝에만 남기면 점 두 개잖아. 그래서 이 그림이나 사실 똑같은 그림인데 그래도 개념상에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총 4가지네. 결론만 얘기하면 세 점이 찍혀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게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직선하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으면 평면 하나. 또 두 직선을 배치하는데 한 점에서 만나게끔 배치하거나 평행하게 배치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결과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언더스탠드.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자, A 단계에서 몇 개 풀어보자. 자, 몇 페이지에 있죠? 자, 그냥 간단하니까 369번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말로 한번 해볼까? 이건 너무 쉬워서 369번이에요. 자, 영상 잠깐 끊고 하자. 또 끊어질까봐.